시청자, 100년 동안 막혀있던 17km짜리 강물이 다시 열린다는 거, 이게 동해를 둘러싼 단순한 통상 이야기로 들리십니까? 지상파 뉴스에서는 시진핑이 7년 만에 평양에 갔다 김정은과 손잡았다, 거기까지만 보여줍니다. 그 17km 강물 얘기를 정면으로 짚는 보도, 여러분 어디서 보신 적 있으세요? 거의 없죠. 그런데 진짜 그림은 거기 있습니다. 오늘 두 가지 질문부터 던지고 들어갑니다. 첫째, 시진핑은 왜 올해 첫 해외 순방지로 모스크바도 아닌 평양을 골랐을까요? 둘째, 1860년에 청나라가 러시아한테 빼앗긴 한반도 5배 크기의 땅, 그게 지금 이 두만강 17km 강물과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오늘 표면과 동기와 결과 세 층으로 차근차근 내려가 봅니다. 끝까지 보시면 동해바다 지도가 100년 만에 어떻게 다시 그려지고 있는지, 그 그림이 우리 부산항과 한반도 안보에 어떤 충격을 던지는지 정확히 보이실 겁니다. 한 줄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시진핑은 김정은 만나러 간 게 아니에요. 1860년에 잃어버린 지도를 다시 손에 쥐러 간 겁니다. 이건 단순한 북중 정상회담이 아닙니다. 동북아 해양 지도가 100년 만에 다시 그려지는 신호탄이에요. 좀 거창하게 들리실 수도 있는데요. 자료를 따라가 보시면 이 표현이 결코 과장이 아니라는 게 보이실 겁니다. 조중동 한번 보세요. 어제 오늘 보도가 다 북중 밀착 강화, 한미일 협력, 더 단단히, 그 톤이거든요. 표면적으로는 맞습니다. 그런데 17km 그 좁은 강물이 어디로 향하는지, 그 강물을 통해서 어떤 100년짜리 그림이 다시 그려지는지, 그 깊이로 들어간 분석은 거의 없어요. 시청자 여러분이 뭔가 빠진 것 같다고 느끼셨다면 그 감각이 정확합니다. 빠진 게 한두 개가 아니거든요. 오늘 세 층으로 들어갑니다. 첫 번째 층, 표면. 시진핑 방북에서 두만강 출해 협의가 실제로 어떻게 굴러갔는가. 두 번째 층, 동기. 왜 지금이고, 왜 17km고, 왜 1860년인가. 세 번째 층, 결과. 부산항과 북극항로, 한반도 안보에 이게 어떻게 떨어지는가. 자, 첫 번째 층입니다. 표면부터요. 신화통신 보도에 따르면 시진핑은 지난 6월 8일 정오에 평양에 도착했습니다. 6월 8일부터 9일까지 1박 2일 국빈 방문. 2019년 6월 이후 7년 만에 방북이고, 시진핑한테는 2016년 첫 해외 순방입니다. 이게 그냥 인사 방문이 아닙니다. 시진핑은 올해 트럼프를 베이징으로 불러서 5월에 미중 정상회담을 했고, 푸틴도 베이징으로 불러서 5월 20일에 중로 공동성명을 냈어요. 두 사람을 다 베이징으로 부른 그 사람이 자기 발로 처음 나간 곳이 평양인 겁니다. 이 순서 자체가 의지의 신호예요. 한국경제 보도를 종합하면 이번 회담 의제로 거론된 게 두만강 출해, 나선항 활용 확대, 접경지역 개발 협력, 물류 인프라, 중국인 북한 관광, 신암록강대교 활용 문제까지 줄줄입니다. 외교가 한 소식통의 표현이 인상적인데요. 북한이 러시아로 무게중심을 옮기는 상황과 올 하반기 시진핑의 방미를 앞두고 정상회담이 전격 성사됐다, 이렇게 말했어요. 한마디로 시진핑이 다급해진 겁니다. 자, 두 번째 단서입니다. 한 발 더 거슬러 올라가서 5월 20일 베이징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진핑과 푸틴이 베이징 인민대당에서 만난 그 자리, 거기서 공동 성명에 정확히 이런 문구가 들어갑니다. 1991년에 체결한 국경 동부 구간 협정에 따라 조선과 함께 두만강 출해 문제에 관한 3자 협의를 계속해 나가겠다라는 표현이거든요. 신화통신 한국경제가 같은 날 받아 쓴 원문입니다. 이게 처음이 아니에요. 2024년 5월 중로 정상회담에서도 비슷한 문구가 들어갔거든요. 그땐 양국은 북한과 함께 중국 선박이 두만강 하류를 통해 바다로 나가 항행하는 문제에 대해 건설적 대화를 하겠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두 번째 문구는 한 단계 더 세진 겁니다. 건설적 대화에서 3자 협의 계속으로, 한 번은 외교 수사, 두 번이면 작전 진행 중이에요. 한 가지 더 짚을 게 1991년 국경 동부 구간 협정 부분입니다. 이걸 일부러 끌어다 쓰는 이유가 있어요. 1991년 협정은 옛 소련 시절 중소 사이에 마무리된 국경 합의예요. 거기에 두만강 항행 관련 조항이 들어가 있어서 중국은 그 조항 위에 새 작전을 얻는 셈입니다.
이미 깔려있던 카드를 35년 만에 다시 손에 쥐는 그림인 거죠. 이런 식의 옛 협정 재활용은 외교에서 굉장히 신중하게 쓰는 기법이거든요. 이번에 2번이나 그 협정을 꼭 집어 인용했다는 건 그만큼 법적 근거를 다지고 들어가겠다는 신호로 봐야 합니다. 지리적으로 보면요, 중국 지린성 훈춘 팡찬, 거기가 중국 영토의 동쪽 끝입니다. 거기서 동해까지 두만강 하류 약 17km, 이 구간이 북한, 러시아 영토로 막혀 있어요. 연합뉴스가 짚었던 이 구간이 1858년 아이훈 조약과 1860년 베이징 조약 이후 165년째 중국이 동해로 못 나오게 만든 그 띠입니다. 결과적으로 중국 동북 삼성 물류가 전부 서해로 우회해요. 아래는 텐진 거쳐서 나가야 됩니다. 비효율도. 이런 비효율이 없죠. 흥미로운 디테일이 하나 더 있습니다. 북로가 두만강 하구에 자동차 다리를 4월 말에 착공했어요. 이번 달 19일에 완공 예정이고요. 중국 선박 통항을 막을 새 교량을 북로가 또 짓고 있는 겁니다. 한쪽에선 3자 협의 계속하자고 공동 성명을 쓰고 한쪽에선 다리를 또 놓고 별주부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용궁 좋다고 토끼한테 들어가자고 하는 그 길이거든요. 김정은한테 두만강 좀 같이 쓰자 부드럽게 얘기하는데 진짜 노리는 게 뭔지 다들 짐작하시잖아요. 자, 여기까지 들으시면 이런 결론에 도달하실 가능성이 높아요. 아, 중국이 동북 삼성 물류 살리겠다고 동해로 좀 통하게 해달라는 거구나. 경제 협력 차원이지. 별거 아니네. 솔직히 신화통신도 그 정도로 정리하고 한국 주류 매체도 거기서 보도를 끝내요. 일단 여기서 영상을 닫고 싶어집니다. 그런데 말이죠. 지도를 한번 펴보십시오. 17km 그 강물 너머에 뭐가 있죠? 하바롭스크주, 아무르주, 연해주, 블라디보스토크, 1858년 아이훈 조약과 1860년 베이징 조약으로 청나라가 통째로 잃어버린 그 땅, 한반도 5배 크기 100만 제곱킬로미터입니다. 17km만 손에 닿으면 그 100만 제곱킬로미터에 다시 발을 디딜 수 있는 마지막 퍼즐 조각이 거기에요. 이게 무슨 동북 삼성 물류 이슈입니까? 이건 1860년 이래 165년 동안 묵혀둔 영토 복원 작업의 첫 발자국입니다. 시진핑이 7년 만에 평양 활주로에 내릴 때 그 손에 들려있던 건 김정은한테 줄 선물 보따리가 아니라 19세기 청나라 지도였어요. 그럼 도대체 시진핑은 왜 굳이 지금 모스크바 다 제쳐두고 7년이나 끌어오던 평양행을 6월 8일로 잡았을까요? 그 답을 알면 그림 전체가 달라집니다. 자, 두 번째 층으로 내려갑니다. 동기 얘기예요. 먼저 1898년과 1860년이 무슨 해였는지부터요. 청나라가 2차 아편전쟁으로 정신을 못 차리던 때입니다. 영불연합군이 베이징을 향해 진격하고 한풍제는 열화로 피난 가고 태평천국이 강남을 뒤집고 있던 그 혼란기예요. 이 틈을 노린 게 러시아입니다. 1858년에 무라비오프 동시베리아 총독이 청나라를 압박해서 아이훈 조약을 받아내요. 아무르강 이북 60만 제곱킬로미터, 그게 일단 러시아 손에 넘어갑니다. 1860년이 더 가관입니다. 영불연합군이 베이징을 함락하고 원명원을 불태운 그 와중에 러시아가 슬쩍 들어와요. 내가 중재해 줄게. 그러고는 베이징 조약을 따로 체결해서 우수리강 동쪽, 그러니까 지금 연해주 전체와 블라디보스토크까지 40만 제곱킬로미터를 추가로 가져갑니다. 영불은 사실 영구 영토는 거의 안 가져갔어요. 진짜 땅을 영구히 잘 나간 건 러시아였습니다. 임진왜란 때 명나라가 우리한테 도와준다고 들어와서 그 뒤로 얼마나 굴욕적이었습니까? 1860년 청나라가 딱 그 자리예요. 영불이 베이징을 부수는 와중에 러시아가 내가 도와줄게 하면서 들어와 연해주를 통째로 떼어갔거든요. 도와준 척하면서 등치는 그 그림이 165년 전 베이징 풍경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등장한 게 동북공정이에요. 중국 국가문물국이 만리장성 길이를 어떻게 발표해 왔는지 한번 보십시오. 2000년대 중반에는 0km, 2009년에는 851km, 그러더니 2012년에 갑자기 21,196km로 늘어납니다. 어디까지 늘었느냐? 옛 고구려와 발해의 성들까지 다 만리장성에 포함시킨 거예요. 동북아 역사재단 자료, 사이버 외교사절단 방크가
꾸준히 짚어온 그 그림입니다. 위키피디아 세계 지도에 만리장성이 평양까지 뻗어 있는 그림이 들어가 있어요. 구글에 만리장성을 검색하시면 첫 화면에 그 지도가 나옵니다. 역사가 영토를 만들거든요. 영토를 다시 만들기 전에 먼저 지도부터 다시 그리는 겁니다. 이게 동북공정의 진짜 다음 단계예요. 문제는 여기서부터입니다. 그럼 왜 하필 지금일까요? 2022년에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졌습니다. 그 이후 러시아의 대중국 의존이 갈수록 심해졌어요. 과거에는 두만강 출해에 미온적이었던 러시아가 입장이 슬슬 바뀌기 시작합니다. 2024년 5월 공동성명에서 건설적 대화라고 표현했던 게 2016년 5월에는 3자 협의 계속으로 강도가 올라가요. 외교수사학에서 이게 거의 한 칸 한 칸 진도가 나간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6월 8일 시진핑이 평양 활주로에 내렸어요. 푸틴은 베이징으로 불렀고 자기는 평양으로 갔습니다. 누가 이 판의 주인인지를 보여주는 동선이에요. 삼국지 3화에 한번 떠올려 보세요. 70년 동안 동해 출구 없이 살았어요. 근데 그 70년을 묵묵히 기다린 겁니다. 상대가 알아서 약해질 때까지 기다리는 사마의 화법이요. 푸틴이 우크라이나에서 발을 못 빼게 된 지금이 사마의 그 순간인 거예요. 북한 전문가들 분석을 한번 모아보세요. 다 시진핑이 김정은 관리하러 갔다, 북중우호 다지러 갔다, 그 수준에 머물러 있어요. 17km, 1860년 동북공정, 만리장성, 우크라이나 전쟁이 5가지를 한 줄에 꿰는 분석을 여러분 어디서 보신 적 있으세요? 거의 없습니다. 왜 없을까요? 한 줄에 꿰면 그림이 너무 무거워지거든요. 한미동맹 한 줄로 정리되던 분석틀로는 감당이 안 되니까요. 여기서 김정은의 딜레마도 짚고 가야 합니다. 두만강 통항을 중국한테 열어준다는 건 사실상 북한 영해의 일부를 중국 군함과 화물선이 드나들게 허용한다는 뜻이거든요. 주권 차원에서 보면은 굉장히 무거운 양보입니다. 그런데 김정은 입장에서도 매달릴 카드가 있어요. 원산 갈마 해안 관광지구, 하루 이만 명목표로 간 그 시설을 채울 수 있는 외국 관광객, 현실적으로 중국밖에 없거든요. 러시아 관광객으로는 절대 그 규모가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시진핑이 두만강 좀 쓰자고 손을 내밀 때 김정은 입장에서는 거절하기도 어렵고 통째로 내주기도 어렵고 그 사이 어딘가에서 줄을 타야 하는 자리에 앉은 거예요. 17km 강물이 6만 평짜리 해변 관광지와 맞물려 돌아가는 구조. 이게 이번 회담의 진짜 협상 테이블 풍경입니다.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17km 강물, 1860년에 이른 100만 제곱킬로미터, 만리장성 평양 연장, 5월 20일 베이징 공동성명, 6월 8일 시진핑 평양. 이 5개가 한 줄로 꿰요. 따로따로 보면은 그냥 외교 뉴스인데 한 줄로 깨는 순간 그림이 달라집니다. 5개가 다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거든요. 동해. 정확히 그 한 단어입니다. 17km짜리 강물이 100년짜리 지도를 바꿉니다. 그 시작 신호를 우리는 6월 평양 활주로에서 봤을 뿐이에요. 시진핑은 김정은을 만나러 간 게 아닙니다. 청나라를 만나러 간 거예요. 1860년에 빼앗긴 그 지도, 그 끊긴 동해 출구, 그 100만 제곱킬로미터, 그걸 다시 손에 쥐기 위한 첫 손짓이 6월 8일 평양에서 시작된 겁니다. 김정은은 그 손짓을 받아줄 사람이 되느냐, 거기서 빠지느냐, 그걸 선택해야 하는 자리에 앉은 거고요. 이쯤 되면 한 가지가 분명해져요. 이건 외교가 아니라 100년짜리 영토 회수 작업의 개막 신호입니다. 외교, 뉴스 한 줄로 끝낼 게 아니라 지도책을 다시 펴봐야 할 사안이에요. 그러니까 이 그림이 한반도에, 특히 우리 부산항과 동해바다에 어떻게 떨어지는지가 진짜 다음 질문이거든요. 거기로 들어갑니다. 자, 마지막 층입니다. 결과 얘기예요. 이게 우리한테 떨어지는 부분입니다. 부산항부터 짓겠습니다. 2025년 기준으로 부산항은 연간 컨테이너 처리량 2,488만 TEU, 그중에서 환정 물동량이 1,410만 TEU, 싱가포르 다음 세계 2위 환적항이에요. 해양수산부와 부산항만공사 발표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진짜 미래가 어디 있느냐? 북극 항로거든요. 기후변화로 북극 항로가 점점 더 길게 열리고 있어요. 부산이 그 항로의 동부가 허브로 도약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 앞에 서 있는 셈입니다. 그런데 중국이 두만강을 통해 동해로 빠지면 어떻게 됩니까?
동북 삼성 화물이 부산을 거치지 않고 바로 북극 항로로 직진해 버립니다. 부산이 잡았어야 할 환적 카드를 잃는 그림이에요. 이미 중국은 자기를 금복국 국가라고 정의하고 있고요. 빙상 실크로드, 이게 그냥 슬로건이 아닙니다. 동해 출구 확보가 그 빙상 실크로드의 마지막 잠금 장치를 푸는 열쇠인 거예요. 안보 쪽도 보겠습니다. 솔직히 까놓고 말해서 단기적으로는 제약이 큽니다. 두만강 하구의 수심이 얕고 북러 철도교 높이가 7m에서 10m 정도예요. 항모급 군함은커녕 대형 컨테이너선도 통항이 어렵습니다. 당장 중국 해군 항모가 동해로 들어오는 그림은 아니에요. 그건 과장이고요. 문제는 시진핑의 시간표가 단기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17km 양옆에 항만 짓고 수심 준설하고 교량 재시공하고 10년, 20년 단위로 보면 그림이 완전히 달라져요. 1860년부터 165년을 기다린 사람들이거든요. 10년 더 기다리는 건 그들한테 일도 아닙니다. 여기서 1차 도련선 얘기도 짚어야 합니다. 중국 해군 전략에서 가장 큰 숙제가 1차 도련선 돌파거든요. 일본 열도, 오키나와 대만, 필리핀으로 이어지는 그 선을 어떻게 우회하느냐. 동해 출구가 열리면 그 선을 옆구리로 빠져나가는 길이 하나 생깁니다. 군사적으로는 이게 어마어마한 의미예요. 일본 입장에서도 동해는 자기들이 일본 해라고 부르는 그 바다거든요. 일본 자위대 동해 작전 영역에 중국 해군이 직접 들어오는 그림이 만들어지면 한일 사이 안보 협의도 완전히 새로운 페이지를 펴야 됩니다. 우리가 마주할 다음 단계는 이재명 정부가 한미일 협력을 어디까지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의 시험대이기도 합니다. 한 가지 더 짚고 가겠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한미일 협력과 한중 안정, 한러 관리를 동시에 굴리는 균형 외교 라인을 깔았는데요. 그 노선이 가장 시험받는 지점이 바로 이 동해 지각 변동입니다. 이건 우리 정부가 약해서가 아니라 100년 만에 동북아 권력 지각판이 흔들리는 국면이라서 그런 거예요. 어느 정부가 들어왔어도 마주해야 할 도전이고요. 한미동맹 더 단단히 한 줄로 해결되는 그림이 아닙니다. 우리도 새로운 외교 문법을 써야 하는 시점이거든요. 마지막으로 러시아 변수 하나만 더요. 사실 이번 그림에서 가장 미묘한 자리에 있는 게 러시아예요. 겉으로는 중국과 협력한다고 공동성명에 사인했지만 속으로는 중국이 동해에 발을 디디는 걸 가장 두려워합니다. 17km 옆이 바로 연해주거든요. 청나라가 잃었던 그 땅이 다시 흔들릴 수 있다는 뜻이고요. 이 모순이 어디까지 갈지가 향후 5년의 중기 변수입니다. 도와주는 척하다가 어느 순간 뒷발 빼는 그림이 그려질 수도 있어요. 처음에 제가 17km짜리 강물이 왜 중요하냐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보시면 그 질문 자체가 살짝 작았던 거예요. 17km가 아니라 100만 제곱킬로미터의 시작점이었던 거고요. 동해협의가 아니라 1860년 지도 복원 작업의 첫 신호였던 겁니다. 처음 던진 질문이 끝까지 와보니 다른 질문으로 바뀌어 있더라. 이게 좋은 영상의 신호예요. 이 그림에서 트럼프, 김정은 회동 얘기가 또 따라옵니다. CSIS 빅터 차가 최근 인터뷰에서 50% 이상 가능성 트럼프, 시진핑 회담 이후 이렇게 얘기했어요. 워싱턴 싱크탱크가 그렇게 말하니까 한국 주요 매체들이 다 그대로 받았습니다. 솔직히 까놓고 말해서 북한 문제는 우리가 더 잘 압니다. 워싱턴 싱크탱크 분석 한 줄에 매번 흔들리는 한반도 문제, 사대주의, 이건 좀 극복할 때가 됐어요. 미국 친구들 의견은 참고만 하고요. 우리 머리로 한 번 더 따져봅시다. 시진핑 입장에서 트럼프, 김정은 회동이 좋은 카드일까요? 그림을 한번 따라가 봅시다. 두 사람이 만나면 어떻게 되죠? 평양의 트럼프 타워, 원산 갈마의 트럼프 리조트, 평양의 미국 대사관, 그 흐름이 한 번에 열립니다. 그러면 중국의 대북 영향력은 어떻게 돼요? 절반 이하로 떨어집니다. 2018년 3월부터 2019년 6월까지 시진핑이 김정은을 5번이나 만났던 게 우연이 아니에요. 견제하고 통제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지금 동해 카드를 손에 쥔 시진핑이 자기 영향력 깎아먹는 트럼프, 김 회동을 굳이 주선해줘요.
딱 고양이한테 생선 맡기는 격이죠. 가능성 저는 높게 안 봅니다. 자, 정리합니다. 1860년에 청나라가 러시아한테 잃었던 그 지도를 시진핑이 다시 손에 쥐려고 합니다. 그 작업의 통로가 우리 동해예요. 100년 만에 그 지도 복원이 누구의 시간표대로 어떤 속도로 진행되느냐. 이게 다음 10년 한반도 안보의 핵심 변수가 됩니다. 이번 시진핑 평양 방문은 끝이 아니에요. 시작입니다. 하반기에 시진핑이 워싱턴으로 가요. 그 사이에 두만강 하구에서 어떤 인프라가 어떤 속도로 깔리는지, 부산항이 북극 항로 허브로 가느냐, 우회당하느냐, 그리고 동해바다 지도가 어느 방향으로 다시 그려지느냐. 우리한테는 이게 다 직격탄입니다. 앞으로 어디를 지켜봐야 하느냐 짚어드릴게요. 첫째, 6월 19일에 북러 자동차 다리가 완공됩니다. 그 다리가 중국 선박통항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가 첫 번째 시그널이에요. 둘째, 시진핑 방북 공동 발표문에 두만강 출해 관련 문구가 직접 들어가느냐 빠지느냐. 이게 두 번째 시그널입니다. 셋째, 훈춘 일대 항만 인프라 발표가 8월에서 9월 사이에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거기에 어떤 사업 규모와 어떤 일정이 깔리는지가 세 번째 시그널이고요. 이 세 가지를 같이 추적하면 지도가 얼마나 빨리 다시 그려지는지 거의 실시간으로 보입니다. 그 시간표를 한 발 앞서 같이 추적하고 싶으시면 구독 부탁드립니다. 동해의 미래, 부산의 미래, 한반도 동쪽 바다의 미래, 다음 국면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좋아요와 알림 설정까지 같이 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한층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사안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의 견해를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